네.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어, 여기 지금 스피커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강당 스피커. 네, 그게 조금 연결되면서 뭔가 좀 마이크가 작동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빼니까 바로 됐어요. 네.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어서.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 4월에 거의 이제 횟수를 보니까 주당 한 건 이상의 상담을 했어요. 주당 한 건 이상의 상담을 했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교실에서부터 어, 이 친구들이 적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들어서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들 보고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그냥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직접 원하셔서 네 이런 이유들로 이제 상담을 했었죠. 상담을 하면서 발견했던 공동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네,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보였던 모습들, 아이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바로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어,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아서 많이 놀고 싶어하고 활동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려 해요. 왜 움직이려 할까요? 평소에 어, 들었던 평소에 들었던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이 참 많았던 거예요. 아빠한테 받았던 사랑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어, 부모님들이 그때 상담받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 밥 먹었니? 유치원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오늘 친구들하고 어땠어? 너 오늘 뭘 배웠니? 이런 질문을 다른 아이들보다 평소에 훨씬 더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3월, 4월에 저한테 교실에서 이 아이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아니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는 수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 행동이 많아요. 아니면은 뭔가 저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선생님 저랑 뭐 어떻게 해서 저 먼저 할게요. 꼭 더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업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더 저하고만의 사랑을 선생님 얘기예요. 선생님이 저와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다 함께 사랑을 주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 듣는 이야기들의 그냥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은 그래서 결론 내릴 수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다른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특징이 뭔가 아이들을 어, 못되게 이게 나쁜 아이들을 낳아서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제가 다 깨닫게 됐어요, 항상. 예. 그래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항상 뭐, 예뻐해 주시고, 안아주기도, 어머님, 물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뽀뽀 많이 하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스킨십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인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특징이. 그러면서 또, 칭찬도 엄청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또, 특징이 또 뭐죠? 혼내기도 무섭게 많이 혼내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밑에 곡선을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제가 바라는 훈육의 모습을 곡선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거예요. 칭찬하고 예쁘다 할 때가 이 위의 곡선이라면 그 다음에 이게 혼낼 때, 그 다음에 아이 보고 뭘 하지 말라고 할 때, 아이가 뭐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 해줄 수 없어라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답변을 해야 될 때, 넌 왜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달라고만 하니?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엄마가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방금 극명한 차이가 있죠. 네거티브한 말을, 약하고 부드럽게 하는지, 아니면 강하게, 칭찬도 예쁘게 하는 그 음소거 안 돼 있는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게 훈육상 가장 좋은 곡선일까요? 부모님. 오셨으니까. 예? 그쵸. 답을 제가 정해놓고 여쭤봤죠. 예. 요거하고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를 보면서 제가 여기 상담 오신 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사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약간 화면이 흐리게 보이는데 이 손에 그 추파춥스 같은 사탕을 들고 있죠. 그리고 꽃을 들고 있죠. 우산을 들고 있어요. 세 개를 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광고 카피라이터의 의미가 뭐냐면, 광고 카피라이터의 의미가 뭐냐면, 좋아하는 거, 뭐죠? 비 오는 날에 여자친구를 마중 나왔어요. 우산을 들고, 꽃 선물을 들고, 그 다음에 이 사탕을 들고. 이 사탕의 의미는 카피라이터의 말에 의하면, 담배 끊기를 약속을 했고, 담배를 안 피우기 위해서 사탕을 대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마중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리고 꽃 선물도 갖고 와서 약속 장소에 대기하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런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이 담배 피지 않기 위해서 사탕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피라이터가 말하는 게 이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들이 칭찬하고 예뻐하기를 엄청 잘해주다가 그걸 더 많이 깎아먹는 게 무섭게 혼내는 거예요. 무섭게 혼내는 거. 그래서 제가 어, 이 행동이 과해서 선생님들에게 예쁨도 받으려고 하면서 튀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가지고 계속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다른 친구가 그려놓은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방해하고 망쳐버리고 이런 행동도 하면서 내가 집중받기를 원하면서 하는 이 친구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섭게 혼났다를 갖고 있어요. 네, 무섭게 혼났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스킨십 많이 하시나요? 스킨십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어우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뽀뽀를 얼굴 침 범벅을 해 놓으실 정도로 많이 하면서 빈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뻐해 주면 아이가 뭐가 되죠? 아이가 자신감이 올라가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 아이구나. 엄마는 정말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뭘 하게 되죠? 자꾸 반응을 바래. 엄마가 나한테 뭔가 많이 물어봐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뭔가 나를 챙겨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엄마가 나에게 뭔가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주목하고 있고, 이렇게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집에서 받고 있다가 유치원에 오면 갑자기 이상한 세상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게 적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오면은 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네. 마치 좀 이런 비유를 한번 해 볼까요? 외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언어가 되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관계성을 다른 사람과 형성을 하면서 그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가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못하게 되면서 내가 여기서는 막 높은 뭐 좋은 회사 다니고 그랬는데 소통을 못하니까 거기 가서는 세탁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편의점 하고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얻었던 사회적 지위와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서 자아 실현을 했던 그 상황에서 싹 바뀌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제 돌아오는 상황들이 인제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제 어
이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부모님들하고 상대를 해 드리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던 제가 그런 그 깊은 고차원적 레벨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느리고 너무 언어가 전문적이잖아요. 그 말들을 못 하게 되니까 영어로 제가 얘기할 때,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가 100 이면 50, 어떨 땐 30, 어떨 땐 80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계에 와서 느끼는 거와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혼날 때는 너무 무섭게 혼났어요 또. 그때 여기 와서 내가 그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많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반응을 요구하죠. 엄마가 나한테 자극을 주면서 반응을 요구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도 부모님들한테 많은 자극을 드리고 있어요. 자꾸 공직글 많이 제가 공직글 많이 쓰잖아요. 글도 많이 쓰잖아요. 길게 쓰잖아요. 예.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제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거죠. 제 부모님이 교육자로서 제가 아까 그 음이 안 들릴 때 하고 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단위 시간당 많은, 저희 어머니 지금 77 세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 77 세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어 한 10분 통화하면 10분 중에 8-9 분은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 나이에. 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니? 어떠니, 어쩌니." 저 그냥 포기하듯이 그냥 안부 전화는 해야 되니까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 저 뭐 일 있어요." 인제 하면 어머니가 "아 내가 잔소리가 심했구나. 끊을게." 이러고 바로 끊으세요. 이제는 쑥달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인제 아시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고 있죠. 저도 말이 많으니까 공직글도 길어지고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듣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내 들을 수 있는 한계, 읽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풋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시사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주고 칭찬을 해 주고 예뻐해 주고 이렇게 강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자극과 인풋을 계속 주다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속 어 제가 제 딸에게 다른 엄마는 1 시간 같이 있어도 한 마디를 안 하는데 저는 1 시간 있으면은 100 마디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딸은 다른 데 가서도 자기가 자꾸 친구들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친구 사귀는 법, "너 어떻게 이렇게 친구를 매번 잘 사겨?" 제가 키즈 카페 가면 전 너무 편해요. 저는 이게 그 노트북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혼자만 데리고 가도 친구 2 명, 3 명, 4명 찾아 갖고 계속 놀고, 그 친구가 인제 엄마랑 가면 또 다른 친구 바로 사귀어 가지고 또 놀고, 그냥 외로울 새가 없이 잘 놀고 혼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아서 일하고 있으면 돼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고 혼자 놀고 오라고 그러면 돼요. 어 아빠한테 말하고 말하지 않고 "딴 데 나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이 안에서만 잘 놀아."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인제 12 월에 갔다가 요번에 인제 너무 공간이 커서 그 어머님들이 인제 약간 우려 걱정된다고 해서 그 4월 때 소풍을 인제 쪼끔 덜 걱정되는 공간으로 인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인제 그 플레이월드, 예, 플레이월드가 너무 인제 일반인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 인제 어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인제 하는데, 어쨌든 어 거기 그렇게 큰 데를 가도 아이가 어쨌든 잘 놀고 온다는 거죠. 왜? 저한테 평소에 받은 질문과 에너지와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자기 어 외부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그 방법을 쓰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제 교실에 오면, 어쨌든 교실에 오면 어떤 건 좋냐? 그런 긍정적 에너지는 좋아요. 근데 말을 안 들었을 때, 무섭게 혼났을 때는 아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무섭게 혼나는 비율이 크거나 무섭게 혼났을 때 쓰는 상호작용의 방법이 좋지 않거나, 예,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때렸거나, 때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아니면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빽 지르는 상황들이 자꾸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곡선이 어머님이 아까 대답해 주셨듯이 요 완만한 곡선이에요. 칭찬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완만하게 '아 멋진 걸 하고 있네. 이야 이렇게 잘했어.'라고 너무 칭찬해 주던 거를 인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애착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인데 즉각적으로 민감하게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줄이셔야 되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상황에 아이한테 맞춤으로 반응해 주던 거를 게으른 엄마가 되어서 쪼끔 시큰둥하게 오히려 반응하고 다 반응해 주지 않고 쪼끔씩 반응하고 그리고 혼낼 때에도 그냥 약한 네거티브만 "그거 쪼끔 엄마가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 달라는 거에 강하게 긍정으로 해 줬으니까 강하게 부정으로 해 줘야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완만한 곡선을 내가 만들어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자 상담을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가장 어 부모님들이 그 예후가 좋은 분들이 누구시냐면요. 이 자기 반성적인가라는 분이에요. 자기 반성적인 부모님들은요. 이 자기 반성적인 부모님들은 점점 이 변화가 생기세요. 그래서 '아 이걸 몰랐는데 그게 그런 영향일 수 있겠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점 좋아지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내 잘못에서 기인되는 게 거의 100%가 맞거든요. 근데 자꾸 어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시인하려 하지 않으시는 분일수록 내 아이가 교실에서 부적응 상황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도와드리려는 입장이잖아요. 도와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고 부분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건 또 왜 생기느냐 보면은 부부 사이가 인제 좋지 않다. 인제 이건 가족학적인 얘기예요. 어 좋지 않다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겉으로는 좋으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은 어 인제 요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했던 모든 분들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특징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어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을 봤을 때 내 아이에 대해 보는 나의 사랑의 정도가 80-90 이에요. 내 아이에게 대해서는 80-90 인데 내 남편에게 가는 사랑은 1-20 아니면 그 미만 1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아이에게 과도한 에너지를 쏟으면서 과도한 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다른 아이보다 말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 잘 따라가고 있어? 교실 내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어?' 이런 관심이 너무 곤두서 있어서 내 남편에게는 밥 먹었는지 내 남편이 힘든 일이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내 아이에게는 99의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그 에너지를 내 아이에게 집중돼서 과도하게 쓰는 에너지를 내 남편에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남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또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이건 공지글에 안 넣었었어요. 예. 제가 공지글에 안 넣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추가한 건데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권위주의적일 수 있거나 약간 요즘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남자라면 이래야 돼.' '아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이런 고런 모습을 좀 더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그리고 이런 가치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돼요. 보면은 아이한테 매번 혼낼 수 없으니 평소에는 잘해 주다가 한 번에 몰아서 무섭게 한 번 애가 따끔하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혼내 줘야 돼. 이런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상담을 했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분들의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무섭게 혼낸다. 그다음에 과하게 사랑을 준다. 그다음에 잔소리가 많다.
그다음에 뭐 스킨십을 많이 한다. 과하게. 예. 아까 인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내가 화초를 키우는데 이 화초에 물을 너무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지겠지만 햇볕을 안 주면 꽃이 안 피겠지만 이 화초의 광합성을 제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빛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둠도 필요하잖아요. 어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밤에는 광합성의 반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제가 생물이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예 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얘가 예쁘다고 너무 제가 계속 만지면 어떡하죠? 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랑을 적절하게 주고 물도 적절하게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줘도 문제, 너무 많이 줘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대부분들의 제가 3-4 월에 상담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상담한 분들은 "매우 과했다."예요. "매우 과했다." 그래서 그 과함이 셀수록 과함이 많을수록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해요. 예. 과함이 많을 때. 근데 인제 그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을 인제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교실에 가서 관찰을 하고 애들하고 있어 보면은 다른 애들은 관심을 안 보이는데 그 애들이 유독 저한테 와서 더 안겨요. 사랑을 더 바라요. 그리고 스킨십을 더 원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과 스킨십을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남과의 그 교류,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고 하는 이 자극과 반응이 빈번하게 많은 횟수로 일어났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삼각관계 이제 눈에 보였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삼각관계가 뭐냐면 나의 어 나의 자식과 연합을 해서 나의 배우자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엄마가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남편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어 일어나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남편이 혼자 낚시하러 가는 게 남편이 혼자 산에 가서 사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평생 나는 같이 자식을 키웠는데 나는 돈만 주는 관계가 된다거나 "당신은 그냥 월급만 줘."라는 관계. 나는 결국은 아내가 내 자식을 좀 더 많이 키울 수밖에 없고 젖을 주는 일부터 해서 기저귀를 갈아 주고 똥을 닦아 주고 밥을 먹여 주는 것부터 해서 왜냐하면 좀 더 남자가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지금은 좀 육아휴직도 있고 쪼끔은 달라졌지만 하면서 좀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아이하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빠보다는 엄마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양육 가치관이나 혼내도 엄마가 혼내고 예뻐해 줘도 엄마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에게 밥 주는 사람,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엄마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빠는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아빠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든지 말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아빠는 어쨌든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럴수록 엄마는 인제 저번에 인제 질문 중에 남편이 너무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라는 그런 인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럴수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남편과의 시간을 늘리시는 거. 저 인간에게 저 인간에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저 인간은 왜 자기가 큰아들처럼 굴려고 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인제 여기 아버님들도 있을 수 있고 아버님들도 들을 수 있는데 아버님들도 이제 철이 좀 드셔야 되긴 하는 거죠. 이제 30 대, 20대 아버님도 있으실 거고 30 대, 40 대도 있으신데 남자가 확실히 여자보다 철이 덜 들긴 덜 들잖아요. 근데 이 철이 덜 든 이 내가 철이 좀 더 빨리 들려고 노력을 아빠로서 해야지만 이런 또 대우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로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그 철들지 않은 이 아빠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도 자식을 키우듯이 어 오냐오냐 해 가면서 남편을 다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제 제 대물림 교육에도 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하는 그 엄마들에 대한 불편은 나를
ATM 머신인 줄 알아? 라는 게 이제 남편들의 그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자기 부모로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부부학에 보면은 지금 제가 부부학 얘기로 잠깐 넘어갔는데 부부학,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내는 자기 남편을 부모처럼 생각을 해요. 내 부모가 나를 부모처럼 응석바지로 대해주고 또 잘 해줬던 것처럼 내가 화났을 때 나를 잘 다뤄주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내 엄마가 되어주길. 예, 내 아빠가 나를 무섭게 혼낸 것처럼 나를 면박 세우지 않길. 그게 서로가 바라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지만 부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아이한테 쏟는 에너지보다 부부가 아이를 같이 챙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남편이 쓸모없는 존재요라는 말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남편이 이제 나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남편이 아이를 육아를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목욕을 같이 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재우기도 당신이 재우기는 며칠은 당신이 재워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며칠은 당신이 책을 읽어줘. 이게 육아를 왜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주니까 아내인 내가 잘해주니까 남편이 나보러 빨리 오고 그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하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육아를 같이 하게 되고 이런 부모님들이 보면은 애가 둘, 셋, 넷이에요. 네, 이런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뭐가 다를까? 잘 살펴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 특히 여자분들, 어머님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남편을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받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처럼 품어주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관찰을 해보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예, 그래서 남편이 성숙이 같은 나이여도 아니면 나이가 3살, 4살, 5살 정도 많아도 남자는 철이 늦게 들기 때문에 이런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좀 끌어줄 수 있는 여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 예, 그래야지만 남자가 이렇게 그 철드는 거가 빨리 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같이 철들고 예,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 예,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아빠는 저렇게 철없다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하게 되고 그 아빠를 밖으로 내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고 이제 어, 밖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고 싶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의 의미는 겉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너무 육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시사점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육아에 이쁠 땐 되게 예쁘지만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무서운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엄마가 평소에 너무 이렇게 짜증도 내고 혼을 내다 보니까 엄마 말을 안 먹혀. 그래서 아빠가 무섭고 큰 그 성량으로 아이를 그냥 꽝 찍어 내리듯이 무섭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예, 자주 혼내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한 번에 무섭게 그걸 다 몰아서 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무섭게 안 하고 잔잔하게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때와 무섭게 할 때 차이가 크다. 제가 하는 게 혹시 무섭게 혼내지 않으세요? 이러는 말을 많이 여쭤보고 그 말을 아무한테나 여쭤보느냐? 레파토리처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런 과한 행동, 조절이 되지 않는 행동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모님이 날카로운 소리, 성량이 큰 소리로 아이를 하지 말랬지! 라고 할 때 아이들은 쭈뼛 서는 경험이 이제 아이 느끼는, 뭐야,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등골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어머님들이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주변을 까맣게 꺼놓고, 스탠드로 불을 켜놓고, 뭔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그게 뭐, 무슨 자격증 시험이든, 뭐, 진급 시험이든,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니면 또 아내가 나를 놀래켜 준다고 뒤에서 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이때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등골이 오짝 서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는 거. 소리를 질러서 무섭게. 이걸 100% 주는 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눈물 찔끔나게 해줄 거야. 아주 절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줄 거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공포가 어, 없어지지 않고 몸에 깊숙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 행동을 다 일으켜요. 유치원에 오면. 밖에서 내가 받았던 분노, 그다음에 놀람, 화남,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았지? 그다음에 무서움, 공포, 수치심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다 일으켜요.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꾸 막 어떤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 행동 이거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한다거나 예, 그런 친구들이 틱도 일으키죠. 자꾸 이렇게 막 눈깜짝 한다거나 막 이렇게 어,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받을 때 내가 이 공포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아이는. 그냥 그러면 이게 뭐죠?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다라는 말이 함축한 의미가 그거예요. 아이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가 무섭게 혼낼 때 그 훈육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훈육의 내용이 엄마가 이렇게 무섭게 혼냈어. 아빠가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걸 무섭게 말해. 그 이꼴 그 내용이 거의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달은 이렇게 약하게 갈 때, 이 내용일 때 전달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밤에 어떤 무리한 때를 썼어요. 무리한 때를 썼을 때 그거는 네, 제가 자주 드는 예,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을 때 너 안 된다고 했지? 이거보다 지금 뭐 그게 여러 가지 말로 네거티브하게 말을 엄마가 지금 너가 이거 먹으면은 양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가 잠이 늦어지면은 내일 아침에 늦잠 자게 되면 또 유치원 차 못하게 될까 봐 또 걱정되고 그러면 친구들 또 수업하는데 늦게 되고 엄마가 데려다 주게 되면 그런 게 엄마가 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지금 화 안 냈잖아요. 그냥 아이한테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라는 약한 네거티브가 들어있어요. 그럼 아이는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이걸 먹고 또 늦게 자면. 그리고 또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엄마가 근데 엄마도 솔직히 지금 잠잘 준비 다 해서 약간 졸리고 나가기도 너무 엄마도 좀 힘들어. 이렇게. 그냥 안 네거티브한 얘기를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 안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무슨 말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할까만 생각을 잘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어조로. 그러니까 제어가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있다는 상황을 모른 채 이미 화내고 있다. 이걸 항상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소리를 질렀어. 이미 짜증을 냈어. "너 하지 말랬지?" 라고 이미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이미 이렇게 곡선이 큰 양육 방식을 해오고 있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앞으로는 점점 이 폭을 줄여가야겠다. 줄여가야겠다, 줄여가야겠다, 줄여가야겠다.' 어떻게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못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씩 줄여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아요.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위에 얘기하면서 밑에까지 다 얘기했는데 네 다시 인제 요거 얘기할게요. 자 자극을 줄이기, 인풋 줄이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기, 덜 표현하기, 덜 잔소리하기.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 3-4 월에 상담 오신 부모님들한테 했던 가장 큰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뭘 덜 하셔야 돼요. 질문도 덜 하셔야 되고 혼내기도 덜 하셔야 되고 사랑 표현도 덜 하셔야 되고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예. 이런 분들의 아이들이 밥도 잘 안 먹는 경우가 비율이 더 높아요.
밥은 뭐 잘 먹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밥도 안 먹는 친구들의 비율이 이런 부모님들이 더 높아요. 예. 왜? 밥을 엄마를 위해서 먹어주는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자꾸 챙겨 주잖아요. 이 빈도수로 자꾸 배고플까 봐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너무 애들을 방치했다거나 너무 소홀했다거나 너무 엄마 아빠가 도덕성이 떨어져서 너무 못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괜찮은 부모님들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성인인 모습으로 봤을 땐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예의 바르시고 되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시고, 예,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 아이들의 모습은 여기 와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다녔다 그러고. 왜 때릴까요? "우리 엄마가 보였던 것처럼 너도 나랑 많이 상호작용을 해 줘. 반응을 해 줘." 안 놀아줘? 화가 나 손이 나가는 거죠. 예. "왜 나 우리 엄마가 해 줬던 것처럼 안 해 주냔 말이야."라고 애가 엄마가 나를 혼낼 때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예. 나한테 잘해 줬던 모습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혼낼 때의 모습을 같이 따라서 다른 아이들한테 응징을 하고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 여기 있어요. 저 먼저 시켜 주세요. 제가 할 거예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저를 더 예뻐해 주세요. 선생님 옆에 앉고 싶어요." 선생님 옆에 안 있으면 기겁을 하고 계속 울기 때문에 일단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선생님 짝꿍을 어쩔 수 없이 애만 불공평하게 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예. "왜 누구누구만 선생님 옆에 앉아요?" 애들은 자꾸 얘기하게 되죠. 예. 근데 어쨌든 지가 쟁취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실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스스로 내 아이가 정말 갓 부모님들 마음은 똑같아요. 초등학교 더 가기 전에 한글 수도 더 잘하고 인지 발달도 더 되고 사회성 발달도 더 잘 되고 어 운동도 더 잘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경쟁에서 이 경쟁 험난한 사회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히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그걸 약간 덜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무 과도하게 사교육을 받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 학원 너무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오히려 안 다닌다? 선생님을 불러 가지고 뭐 이 학습지 방문 선생님이든 어떤 과목별로 뭔가를 1 시간 일 주일에 1 시간이든 2 시간이든 뭐 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엄마가 그 선생님이 안 하니까 내가 홈스쿨링으로 30 분 1 시간을 계속 아이와 뭘 해 주든 이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요. 이 부모님들의 특징이. 예.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평온하게 수더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도 잘 발달되는 그 누군가의 내 반 친구들이나 친구들의 엄마, 아빠 또는 그런 분들 내 유치원 내 반 아이가 아니지만 다른 연령 다른 또래의 그런 엄마들이 있다면 너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떻게 아이와 어 놀아 줘?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 주며 얼마나 일주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딱 붙어서 같이 놀아 주며 예 밥 먹었냐는 말을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뭐 이런 다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말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 빈도는 어떤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고 들어보면 훨씬 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줄여 주셔야 된다. 덜 가르쳐라 하기, 덜 소리 지르기, 덜 화내기, 덜 스킨십하기, 덜 잔소리하기, 덜 표현하기, 덜 사랑하기. 왜? 이 아이를 진짜 잘 크게 하시려면. 예.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내가 집에서 해 주는 만큼을 못 받으면 똑같이 받으려고 애쓴다고요, 아이는. 그러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일어나고
너 왜 나랑 안 놀아줘? 라고 하면서 애를 막 다른 친구를 잡아당기거나 그러면 애가 선생님 힘들게 해요 하면서 툭 치고 서로 지나가는 애들이 왜 어깨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게 생긴다고요. 예.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안 하고 서툰 감정을 보인다고요. 미안할 때 내 자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하기.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저 발 밟고 갔는데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게 되죠, 아이들은. 예. 그래서 어 고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또 연관이 되냐면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한 번에 무섭게 혼내는 아빠가 존재한다. 근데 또 아이한테 미안하단 말, 고맙단 말을 또 잘 못한다와 연결돼서 그 아이들이 또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잘 안 하게 되죠. 친구들이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덜 준다에 또한 표현되는 거는 믿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댔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라고 해왔던 부모님일수록 아이가 오히려 엄마가 행동을 결정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밥 먹는 것 또한 결정해 주길 바래요. 어떻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픔을 느껴서 엄마 밥 줘라고 해본 경험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너무 많이 챙겨줬어요. 배고플 새가 없어요. 배고파? 엄마가 맨날 물어봐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밥 잘 먹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러죠? 그냥 애가 엄마 왜 밥을 안 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라고 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밥도 안 차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원할 때까지 기다려서 원할 때 해주시는 거. 원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 네. 그래서 애가 요구를 할 때 언제가 제일 밥을 잘 먹죠? 애가 배고프면 돌이라도 씹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라도 먹는다고요. 입에 뭐라도 넣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더 기다리기. 더 스스로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발산할 수 있도록. 엄마, 나 저거 배워보고 싶어. 저거, 나 수영 다녀보고 싶어. 나 저거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할 때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일 제가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제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러면 제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상대가 그 욕구를 발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뭐가 하고 싶다고, 뭘 해달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섭게 혼내지 않기. 무섭게. 예. 무섭게. 잘해줬다가 무섭게 했다. 잘해줬다 무섭게 했다. 주상 광고 보여드렸잖아요. 예. 좋아하는 걸 잘해주는 것보다 무섭게 한 번 혼내가지고 잘해줬던 걸 싹 다 아이가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엄마가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분명히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쌓였던 화를 밖에 나가서 똑같이 풀어내게 되는 거죠. 예. 수치심 느끼지 않게 하기, 예. 울리지 않기, 예. 울었다? 라고 하면 훈육이 이미 잘못됐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울리지 않고 훈육하기. 예. 그 다음에 어, 교무실에 오자마자 이제 이런 어떤 친구가 문제 행동이 너무 커요.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너무 얘 친구가 울고 막 이래서 안 되니까 좀 잠깐 와서 얘기 좀 도와주세요라고 교무실에 잠깐 데려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오자마자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는 아니었고, 이제 교무실에 오자마자, 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오자마자 울더라고요. 이게 왜 울까요? 혼날까봐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아무 말도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죠? 집에서도 한 번 혼나게 되면 아주 무섭고 따끔하게 공포심을 느끼면서 혼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혼날 때와 훈육할 때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
자꾸 훈육을 한다 하면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그 상황 하라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여기 왜 왔을까? 라고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어조로. 여기 왜 왔을까? 아, 친구들하고 이게 활동을 하려는데 혼자만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속상해서 여기 왔나 보구나. 이 정도. 그냥. 예. 사실 제로에 가까워요.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00001만 보여줘도 아이한테는 이게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구나만 느끼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훈육이에요. 이게 누적이 되면 돼요. 합당한 이유를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운다, 미리 방어하려 한다. 그거는 어떤 특징까지 예상해 줄 수 있냐면 엄마로부터 애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너 하지 말라면 하지 말랬지라고. 네. 이 아이가 숨을 구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를, 너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렇더라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훈육이에요. 예. 그냥, 네거티브한 것만 약간만 보여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아이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예. 남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해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상의를 하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양육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행동의 차이, 빠릿빠릿함의 차이, 이런 여러 차이로 그게 안 될 수 있겠죠.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좁히긴 좁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육 가치관의 차이. 뭐 어떤 사람 남편과 부인이 양육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맞아, 네 가치관이 맞아라고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결국은 서로 꺾으려 하거나 결국은 한 명을 완전히 이제 이기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하는 너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삼각관계를 만들기도 해요, 분명히.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서로 참 조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빠진 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님들 중에 아까 이 권위주의적으로 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이 아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 권위주의적인 아빠, 네. 저주기가 안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빠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특히 아들한테, 예, 5살에서 7살 요 사이의 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엮여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는 아이들한테 그냥 져줘야 돼요. 아이들은 젖는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내가 결국은 이기네? 아슬아슬하게. 예, 그래서 아슬아슬하게든 어떻게든 아주 확 이겨버리든 아빠가 져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그로부터 아이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과도하게 싸움놀이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육체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저 친구가 나를 어, 조금 건들면 나는 1의 강도로 나를 때리면 나는 10, 100의 강도로 응징을 해서 나를 절대 못 건드리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아빠들. 그리고 몸으로 덜 놀아주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빠들이 예,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또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시댁과의 관계, 아니면 처가와의 관계. 처가에 너무 가깝게 애착이 경계가 없다. 또는 시댁이 너무 내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한다. 엄마들 입장으로서. 이 상황이 많이 독립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예, 이미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아내가 내 엄마와 너무 그러니까 장모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은 서로 그 경계선 이론이라고 해요.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딱 붙어 있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면 이게 속도도 느려지고 행동의 제약도 받게 되고 함께 해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너무 의심하고 불안하고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잘 믿고 붙었을 때 행복하고 돼야 되는데 붙었을 때 티격태격 싸우고 떨어져 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바람 안 피우고 잘 있어? 불안하고 이게 이제 완전 반대된 애착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볼 때 시댁하고 처가로부터도 약간은 멀어지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 시사점이에요. 제가 오늘은 상호작용 교육이라는 이름이지만 좀 다른 교육을 했어요. 네, 다른 교육을 했고 네. 질문 해주시면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충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을게요. 어머님, 질문해 주실래요? 얼굴 안 나가요, 얼굴. 집에서 제가 혼육을 하고 할 때 네, 이제 제가 하는 게 다르고 아빠가 하는 게 다르고 네. 잠시만요,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누군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네. 이 방송에 어머니 목소리가 안 들어갈 거라, 네. 이런 마이크를 안 되면 안 들어가서, 네네. 네네. 어쨌든 아이한테 균일하게 똑같은 선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네. 네, 엄마가 얘기할 때 다르고 아빠가 얘기할 때 다른데 네. 그렇다고 누구 한 명한테 지정해서 혼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 네. 그 문제 상황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지적을 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강도와 아빠가 아이한테 하는 강도가 이걸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균형을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가끔 이제 난감한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이게 좀 다른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정해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드릴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약간 간접적인 답변은 이런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악역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육아 가치관 중에 하나가 악역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한 명이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하는 그게 잘못된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강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하게 하는 분도 필요할 때 내가 관찰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강도를 높여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경우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걸 정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다르고 아이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니까 크게 잘못한 거니까 약간은 내가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되는 부분은 해줘야 될 거고 보통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마이너스 0.00001만 보여줘도 아이는 분명히 알아듣기 때문에 예, 훈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대화하듯이 예, 그냥 나긋나긋하게 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다만 강도를 내가 무지 세게 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낮추시라고 하셔야 되고 예, 악역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떠넘기기 대화없이. 마이크 네, 뭐, 떠넘기기. 네, 저희 남편은 네가 좀 얘기해봐.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아, 뻔뻔하는 경우가 아, 가끔 생기잖아요. 그럼 에, 이렇게 되니까 말문이 조금 막힐 때가 있어가지고 막 에, 아이가 막 때려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면 그 시작됐을 때 그거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건 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우리 얘기해 이렇게. 나는 착한 척할만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나는 착할 역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엄마가 악역을 해줘. 예, 당신이 악역을 해.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더 원리는 그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 좋지 않은 문제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걸 목격한, 그걸 경험한 당사자가 직접 다뤄주는 게 좋다가 맞는 거죠. 예, 그걸 나는 회피하고 나는 착한 사람 되고 그거는 어, 아이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뭐 다 받아줘. 그거가 좋은 거는 아니죠. 네, 네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주시면, 네. 네,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갈 시간을 미리 예고해 주었음에도 알람이 울리면 갈 거야 라든지 10분 남았어 라든지 더 놀겠다고 때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타임 째깍째깍 타이머가 존재하고 있음을 계속 아이들한테는 알려주는 게 좋죠. 첫 번째, 키즈 카페 갔어요. 키즈 카페 갔어요. 2시간 보통이잖아요. 2시간. 저는 대략 1시간 정도부터 애한테 알려줘요.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갈 거야. 30분 남았어. 이제 10분 후에 갈 거야. 대략 3번 이상은 미리 타이밍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아이들도 놀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뭔가 나는 저 친구랑 한번 놀아보고 싶었어? 아니면 나는 이곳에서 놀고 나서 저 붕붕카를 한번 더 타고 싶었어? 아니면 뭘 하고 싶었어? 아이가 시간의 개념이 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자기만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노는데 나는 아직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놀 기회가 많이 남았는데 어, 엄마가 자 10분 후에 갈 거야 이러면은 그 10분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리 만약 2시간이면 1시간 전부터 미리 여러 번을 얘기를 해준다. 1시간 남았을 때, 한 40분 남았을 때, 20분 남았을 때, 10분 남았을 때, 한 세네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트러블이 훨씬 줄어들고요. 두 번째, 아이한테 그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때를 쓰면 다음번에는 엄마가 여기 오기 싫어질 것 같아라는 다음에 너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음을 이게 이제 속어죠 속어 예, 화는 내지 않지만 그러니까 싫어질 것 같아. 제가 이게 화내기를 미루기라고 하잖아요. 이 화를 낼 필요 없이 자꾸 계속 이러면 물론 아니면 또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너가 이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면은 너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대신 너는 이건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 한 다음에 뭐 학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이거 한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논 다음에 아니면 뭐 밥 먹으러 가야 된다. 어, 근데 그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이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그런 거죠. 아까도 아이스크림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될 수 있어. 근데 너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내일 유치원에 늦게 일어나서 늦게 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거는 엄마가 늦게 데려다 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엄마랑 같이 힘들게 뭐 버스 타고 가야 돼. 엄마가 뭐 차로 데려다 준다? 너는 엄마도 좀 아침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 점심 지나서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 아니면 뭐 오전 수업 좀 늦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도 너가 양보해야 될 게 생긴다. 그래서 너가 그래 너가 선택하면 돼. 예.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네? 라고 꺾으려고 하기보다. 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어머니. 오셨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작은 사항들도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받으실 거예요. 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네. 태도나 이런 거를 들은 거와 집에서 하는 행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 요새. 네. 그리고 엄마와 둘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게 다르고
있을 때 하는 행동 다르고 할머니가 같이 있을 때도 하는 행동들이 달라서 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만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어, 저랑 아빠랑 셋이 있을 때, 네. 저랑 있을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벌써 이제 징징징징거리기 시작한다든지, 음. 떼를 쓴다든지, 울고 떼쓰고, 아빠가 잘 들어주는 사람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엄마가 이제 제지라면 엄마는 말하지 마. 엄마는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 일단은 그 가장 큰 남자로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보다 나는 얘를 볼 시간이 적은데 그 시간마저 화를 내기 싫은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아빠로서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엄마가 10시간을 같이 있다면 아빠랑 있는 시간은 1시간, 2시간일 때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밖에 안 있는 나는 어 되도록 이뻐해줘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아빠로서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좀 이해는 해주시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역을 나 혼자 다 맡아서 하라는 건 분명히 그거는 조금 아버님으로서도 근데 그 어떤 특정 상황이 있으면,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는 얘기를 부드럽게 거절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부드럽게 거절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님 보고도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사탕을 먹는 게 너한테 좋죠. 그렇지만, 네가 사탕을 계속 먹으면 네가 충치가 더 생겨서, 너가 병원을 가야 되고, 근데 이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너가 좀 더 치과를 빨리 가게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너가 조금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약한 버전의 뭔가 그 네거티브한 말을 아빠가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서 구사를 하시도록 계속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악역 좋은 역할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서로를 힘들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아빠의 그런 마음도 인정을 하지만, 네, 아빠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그래요, 다. 다 그래요. 예.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돼요.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되네요. 네네네. 나가셨구나. 네네네네. 네. 질문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주시면, 네. 아니면 어머님이 하나 더?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요. 오늘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네.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네. 어, 좋은, 어, 네, 시간이셨기를 바라봐요. 오늘은 뭐 아주 구체적인 예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다 되셨죠? 네, 이해는 다 되셨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이제 연결돼서 들으니까 어,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제가 더 필요한 건 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오시면, 선생님들한테 관찰한 내용들을 이제 달라고 해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이제, 그것들을 보면, 집에서 이렇게 훈육을 하시겠구나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고, 그걸 확인해 보면 그게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더 디테일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고, 육아가 힘들 때마다, 네, 어, 혼자 하지 마시고, 네, 같이 저랑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생활 너무 잘한다는데 네.